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645번째 시간으로 가을 아들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아들이 엊그저께 연휴 마지막 날이었다. 며칠 동안 집에서만 있었던 터라 외식을 하러 가기로 했다. 가을 아들이를 겸했다. 2000시점으로 목적지를 찾았다. 부랴부랴 맛집을 검색해서 적당한 곳을 일단 수배해 두었다. 외출 나갈 채비를 해서 길을 나섰다. 강민주의 들밥이라는 상호였다. 경기도 광주 물 오른 바다에 있는 한정식집이었다. 전화를 했더니 휴일임에도 영업을 한다는 얘기였다. 차를 몰고 가을 나들이에 나섰다. 추석 연휴의 끝이라 그런지 거리는 한산했다. 88 올림픽 도로도 차량의 흐름이 순조로웠다. 1시간 남짓 후 목적지에 도착했다. 낯익은 여러 모습들이 익숙해서 기억을 더듬었다. 10년 전쯤 아들이 5개월간 기숙학원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몇 번 와본 바로 그것이 근처에 있었다. 내비게이션이 표시해주는 대로 헤매지 않고 잘 찾아온 셈이었다. 문제는 입장을 하려고 했더니 종업원이 나와 성함을 적어두고 대기에 있다가 호출을 하면 들어오라는 얘기였다. 음식점 입구에는 조그맣게 다실도 마련되어져 있었고 바깥에는 데크 형태의 테라스도 구비되어져 있었다. 연휴의 끝자락임에도 거의 북새통 수준으로 손님들로 북적였다. 30여 분 대기한 후에 홀레로 입장할 수 있었다. 다행히 창가 쪽 좌석이었다. 안쪽에는 여주인의 브로마이드로 된 사진이 대형 걸개 형태로 걸려져 있었다. 흑백 사진에 조리하는 모습이 있었고 고객에 대한 홍보 글씨가 쓰여져 있는 걸개였다. 집밥의 여왕, 손맛의 달인, 손맛은 어머니로부터 물림됩니다. 딸은 먹으며 배우고 깽음으로 배운 맛들에 스스로의 생각을 더해 새로운 솜씨로 만듭니다. 우리의 밥상은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요리들이 펼쳐집니다. 구운 것, 삶은 것, 찐 것, 무친 것, 끓인 것, 물려받은 손맛이 매일 같은 노력을 대해서 30년 가까이 밥상을 차려오다 보니 이 손맛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방송에서 나와 달인이라는 부끄럽지만 자랑스러운 칭찬도 주셨습니다. 특별한 할 건 없습니다. 음식은 매일 새롭게 만들고 모두 직접 만들고 재료에 맞게 달리 만들 뿐입니다. 어머님들이 지으시던 그 정성이 바로 저의 비법입니다. 장인의 풍모가 느껴지는 모습이었다. 백반기행 허영만 화백이 다녀갔고 맛을 보고 난 뒤 엄지척을 한 곳으로 이름난 곳이었다. 강민주의 들밥은 본점이 이천에 있었다. 허화백이 다녀간 곳도 본점이었다. 우리가 갔던 곳은 광주점이다. 이곳은 벼로로 물 오른 바다라고도 불렸던 듯 보인다. 다음은 일산에 있는 분점도 강민주 들밥이라는 상호를 가지고 있었다. 정발산역 부근의 롯데백화점 10층에 임점해 있다. 맨 처음 나온 것은 3개의 그릇이었다. 밥공기, 국그릇 그리고 사라용 접시였다. 우리가 시킨 메뉴는 간장게장과 보리굴비 정식이었다. 각각 따로 주문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시켰다. 찬과 밥 등은 셀프로 리필해서 가져다 먹는 형식이었다. 코로나19의 감염 방지를 위해 가림막도 각 테이블별로 설치되어져 있었다. 조금 후 시킨 음식들이 나왔다. 음식들은 정갈해 보였고 맛깔스러워 보였다. 먼저 인정샷을 찍었다. 장인의 풍미가 느껴지는 깔끔한 맛이었다. 밥도 돌솥밥이었다. 밥을 공기로 옮겨 담아놓은 후 물을 부어 누룽지가 우러나도록 해두었다. 본격적인 식사에 들어갔다. 가지무침, 연근 샐러드, 깻잎조림, 해초, 마늘, 대, 장아찌, 김치 등의 반찬과 국으로는 시금치국이 나왔다. 유기국 그릇이 빈 그릇으로 나왔는데 더불어 보석녹차가 500ml 정도 나왔다. 물에 밥을 말아 먹을 때 필요한 것이었다.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안다고 치밀하고 빈틈없이 준비된 음식에 거의 임금님이나 왕후 장상에 부럽지 않을 만큼 융숭한 대접을 받은 듯 만족스러웠다. 계산을 마친 후 전시대에 진열된 포장 음식 중에서 김치와
깻잎 무침을 샀다. 예전의 시골집에서 느꼈던 그런 맛을 보여주고 있었다. 손맛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었고 외식이었고 제대로 맛집을 찾은 느낌을 줬다. 어디를 가나 항상 사람의 정성이 깃들여 있는 곳에는 그곳이 어디든 사람들이 찾아가고 찾아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었다. 끊임없이 손님들이 몰려왔고 항상 대기 손님이 우리가 나올 때까지도 만만치 않을 정도였다. 식사를 마치자 옆 다실로 가서 커피를 뽑았다. 더불어 강냉이도 종이컵에 한 컵 꺼냈다. 그것은 대형 밥솥에 담겨져 있었다. 집사람이 커피를 마시는 동안 강냉이로 입가심을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천변을 산책했다. 가을 들꽃이 지천으로 화사하게 피어져 있었다. 포만감 속에 강변 쪽으로 걸어보기로 했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어져 있었다. 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냇물은 시원스럽게 위위 흘러가고 있었다. 산책로로 내려가는 길은 쉽게 찾을 수 없었다. 겨우 내려가는 길을 찾아 산책로로 접어들었다. 억새가 피어져 있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셀카 사진을 찍기도 했다. 한가로이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도 연휴의 여유로움이 묻어났다. 모녀가 산책을 하면서 가을의 정취를 정답게 즐기는 모습도 이채로웠다. 한 무리의 인원이 자전거를 타고 즐거운 하이킹에 신나게 질주하기도 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들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의 일상이 많이 달라졌음을 새삼스럽게 느껴볼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 이제 내일부터는 또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연휴로 인한 휴식을 끝내고 새로운 일상을 맞이해야 하리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명절이 꽃이라 무척이나 걱정을 했었는데 용케도 한가로운 길로 올 수 있어 금방 귀가할 수 있었다. 오랜만에 가을 나들이를 제대로 즐겁게 즐긴 셈이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